반갑습니다. 이번 주 하프 모의고사 여러분들 좀 많이 틀렸던 거 오늘 또 이 시간에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41회 모의고사에서 보면 문제가 이제 문장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좀 틀린 경우가 있는데,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장의 종류하면 우리가 배웠던 문장의 종류 찾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렇죠 하나씩 대입을 시켜봐야 되는데, 제가 항상 문장할 때는 서술어를 먼저 보는 습관을 좀 가지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기억에는 목적어 구실을 하는 암기 문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문장 볼 때 서술어 보면 없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없다 이런 식의 주술관계를 일단 만들어 놓았을 때, 그렇죠? 이게 이제 주술관계로 나오면, 근데 또 앞에 이렇게 보면 알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여기서 그녀가 외국인임을 아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는은 뒤에 있는 사람을 또 수식하니까 이거 서술어가 되는데, 이게 또 이거는 관형절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 보면 그녀가 외국인이다 이게 또 나와. 거기 뒤에다가 이렇게 미음을 붙였어요. 그럼 이거는 또 뭐예요? 명사절. 그래서 명사절 하나와 관형절 하나가 이렇게 지금 안겨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자 기억에는 목적어 구실하는 암기 문장이 있다고 했는데, 그녀가 외국인이다 이게 명사절인데 뒤에 어를 붙이고 있으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은 국어의 문장 안에 들어가면 뭐 목적어 역할, 주어 역할, 다양한 성분 역할을 하거든. 그런 걸 감안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면 1번은 이제 이거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에는 주어가 생략된 암기 문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기억에 여기서 아는 사람 할 때 아는이 관형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딱 습관적으로 공부했던 방법을 탁 떠올린다면, 관형절에는 관계 관형절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앞으로 가면요 사람이라는 주어가 돼요. 그럼 이 주어가 생략된 그런 관계 관형절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주어가 생략된 암기 문장이 있는지 봐야겠죠. 그렇죠. 사장이 일을 하는 직원들을 속였음이 드러났다. 드러났다가 다르잖아. 그렇죠. 뭐가 드러났느냐면 이 전체 사장이 일을 하는 직원들을 속였음, 이것이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장이 직원들을 속였다 할 때 속였다 해서 음이 붙으면 이놈은 명사절이야.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이렇게 관형절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과 똑같이 직원들이 일을 하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관계 관형절이야. 그럼 여기서 주어가 직원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렇죠, 이번에 있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이 두 개 다 나와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디귿은 명사절과 관형절이 체언을 꾸미는 구실을 하고 있다. 자,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자 되어 있죠. 가지자. 주어는 생략이죠. 뭐 우리는 가지자.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주어 생략돼서 안으로 들어가면, 자, 매일 운동하는 습관. 그럼 운동하다가 서술어가 되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뭐야? 관형절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관형절이 체언을 수식하는 구조 맞고, 또 하나 건강이 나빠지다 뒤에 기가 붙었어. 그럼 기가 붙으면 이거는 명사절인데, 나빠지기 전에서 수식하는 게 전이에요. 이것도 결국 뭐야? 명사절이 되는, 관형어 역할을 하는, 그렇죠? 명사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절이 관형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여기서는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체언이, 그렇죠?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면서 관형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친구 집 이렇게 나오면 이 친구가 뒤에 집을 수식하면서 관형어 역할을 하는 명사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죠,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리얼의 암기 문장은 용언을 수식함으로 부사절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공원은 우리가 산책을 하기에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좋다, 이 공원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산책을 하다 나오는데, 하다 뒤에 기가 붙었잖아요. 그럼 이놈은 무슨 절이라고 하면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명사절이 여기 애를 붙이면서 부사 기능을 하는 거지, 이걸 부사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명사절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거지, 애 때문에. 알겠나? 그러니까 부사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잘못 푼 분들은 아무래도 이 마지막에 이게, 그죠, 애가 붙으면서 부사 기능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걸 갖다 그냥 부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애가 붙으면서 하는 게 이제 이 자체는 명사절이잖아요. 우리가 산책을 하다 이 자체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실수가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면 어법에 맞는, 그쵸, 단어를 찾으라는 건데, 너는 글씨를 너무 날려 써서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다. 날려 쓰다는 표준어가 아니고 갈겨 쓰다가 표준어거든. 막 이렇게 갈기다라는 거거든. 날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겨 쓰다. 그는 일 처리가 흐리멍덩해서 상세하게 자주 구전음을 듣는다.
이제 흐리멍텅하다는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쓸 때는 흐리멍텅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 흐리멍텅이 왠지 좀 어색해 보일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일단 이거는 흐리멍텅이 표준어지 흐리멍텅이 표준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휘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도박에 미쳐 살던 옆집 아저씨는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 여기 여러분 보세요. 빈털터리를 이렇게 쓰면 털다에서 이가 붙은 형태가 돼. 그럼 털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기 그렇죠? 있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빈털터리라고 그냥 소리대로 쓰는 게 맞아요. 알겠나? 털다 이렇게 해서 뭐 터는 사람 이런 게 개념이 아니니까 그지? 그 다음 이제 4번은 용언에 활용해서 이놈이 이렇게 끼다와 들다의 결합이야. 그럼 이 연은 뭐냐면 연결 의미가 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어가 이하고 결합돼서 이 어 결합이 되면 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는 끼어들다에서 연결 의미가 나올 수 있지만 이는 접사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 접사에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뭐냐면 사동 피동 접사에 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 문장에서 이 끼어들다가 사동 피동이 돼야 되거든. 두 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되잖아. 근데 끼어들면 분명히 주체가 끼어드는 거야. 그렇죠? 서로 먼저 가겠다고 이제 끼어들지 말아도 그럼 누가 그렇죠? 끼어드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서로 먼저 가겠다고 이제 끼어들지 않아도 그러면 사람들이 끼어드니까 무조건 끼어드는 건 주체가 끼어드는 것이요. 시키거나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끼어가 아니고 끼어들기가 맞습니다. 이런 유형이 설레다에서 이가 붙지 않고 설렌다가 돼야지 설레이다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다 그런 유형이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 잠그다에서 잠갔다가 되지 잠궜다가 안 되는 형태 우라는 접사가 붙을 수 없는 그런 구조들. 그래서 그런 게 다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은 어휘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맞춤법적인 요소가 더 강한 어휘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면 이제 고전 문법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게 최근 그쵸 아주 가까운 몇 년 사이에 시험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 고등학교 수능 유형에서 나오는 고전 문법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보면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런 건 막 어렵게 푸는 건 아니고 이게 밑에 나와 해설이 보통 나와 있는 거거든. 보통 수능형은. 그럼 이 해설하고 관계해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를 가지고 최소한 그쵸 최소한에 알고 있는 용어 가지고도 답을 해낼 수는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풀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기억에서는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의미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구이 또 묻자바시하다 되어 있는데 이게 구이가 무릇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주체는 구이거든. 그럼 구이가 무릇이다 할 때 묻다에서 여기 시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시가 이 주체를 높인 선어말 의미잖아. 그럼 여기서 시와 대충되는 게 시대가 샤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 시가 주체 높임 선어말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묻다에서 이렇게 자바가 되어 있는데 이 자바가 원래 이렇게 잡 뒤에 이렇게 아가 붙어서 이게 넘어가면서 이어지게 돼서 자바가 돼서 순경은 비읍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잡의 기능이 뭐냐면 혹시나 이제 이거 보면서 처음 보는 분들은 고전에서는 이렇게 삽, 잡 형태 이런 형태의 객체 높임 선어말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체만 높인다면 무릇시대에서 시만 있어도 되는데 잡이 붙은 건 뒤에 있는 부처 있잖아요. 부처께들이 못하려고 하시는 거 할 때 이 부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알겠나? 그래서 이제 이 잡을 객체 높임 선어말음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뒤에도 보면 부처께 들여 못하려고 할 때 부처께 잡다 이렇게 되는데 이 잡도 그쵸 결국은 객체 부처를 그쵸 높이기 위한 방식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건 객체 높임 선어말음이 쓰였다는 걸 한번 참고를 해두시고 근데 이거는 좀 쉬웠던 게 니은에 보면 어두자음군이 없잖아요. 확실하게. 그렇죠? 어두자음군이 보이지 않는 그렇죠?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걸 조금만 생각해서 어두자음군 하면 어두자음군이 이런 거잖아요. 어두의 자음이 여러 개 나오는 거. 이런 게 어두자음군인데. 그렇죠? 어두자음군만 알아도 이 문제는 아주 쉽게 2번으로 가서 쓸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어두자음군이나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이런 형태의 문제거든. 그래서 고전이 나올 때서 고전 지문을 내가 처음 본 거다. 의도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실제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이제 이런 객체 높임 선어말음을 처음 봤다면 한번 참고해주는 이런 거는 또 덧붙여줘야겠지만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구의관 여기시되 할 때 여기서 여기시되는 디귿에는 주어를 높이는 서머니가 사용됐으면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해설이 구의가 여기시되니까 구의가 주체니까 시를 붙여서 여기시되 하니까 샤가 맞거든요. 그리고 리얼에서 두원 법칙이 적용되는 하심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니라샤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보면 하야 니라샤데가 이러시대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현대구는 이러시대인데 그 당시는 이러시대로 표기했다는 것은 아직 두원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말음이 두원 법칙, 어두장문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면 지문, 고전 지문이 어떻든 간에 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같이 찾아 나갈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실제로 옛날에는 그렇죠. 이런 문제에서는 아예 밑에 게 없고 위에 것만 이렇게 넣으면 이 지문을 아느냐 모르냐 그걸로 결정 나버리는 문제라서 그때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문제가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보면. 그럼 당연히 아는 걸 기본으로 찾아갈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띄어쓰기 문제. 자, 띄어쓰기는 항상 제가 단어별로 띄어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녀 뒤에는 조사니까 그 다음에 한 걸음 할 때는 한 걸음 두 걸음 하면 이게 수가능성의 기능을 해요. 한 걸음도 더 걷지 못했다니까. 그렇죠?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더 걷지 뒤에 못하다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못하다 뒤에 리만큼이 이렇게 의미로 따라붙어요. 리만큼 자체로는 의미를 그렇죠.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리만큼의 의미로서 하나의 의미로 따라 붙는다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이 의존 명사라면 여기서 수식을 했을 때 명사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수식하는 구조는 일단 아니지만 이게 뭐 하리만큼인데 그게 뭐 명사의 의미를 가지는 게 전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붙여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번이 여기서 묻는 의도가 이것과 이 두 개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곳은 조사, 교통사고가 시간당, 시간 빼고 나면 당이 그쵸? 특별하게 뜻을 못 가지잖아. 이게 시간마다 이런 의미인데 마다가 어떻게 당만 가지고 마다의 뜻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접사 형태로 붙이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이니까 한 번, 두 번은 띄어쓰는 게 맞죠. 수간형사니까. 근데 꼴이 특별하게 또 뜻을 여기서 가지지 못하니까 앞에 있는 이것 꼴로 이런 의미니까 이거는 접사로 붙여줘야 돼. 이게 두 개 다 접사니까 앞에 것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발표를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나오는데 이거는 표준어에서도 한 번씩 언급되었었는데 예전에는 안절부절이라는 부사가 있긴 하지만 안절부절 못하다라는 용언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안절부절 하다로 많이 그죠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표준어에는 안절부절 하다냐 못하다냐 이렇게 단어를 바로 물어봐요. 근데 이게 이제 띄어쓰기 나오면 이건 안절부절 못하다 한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모습이 안 돼. 이렇게 됐죠. 안 돼 보였다면 좀 약간 불쌍하고 처근해 보였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게 이제 아니 부정부사의 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 말이야. 뭔가 되다 안 되다가 아니고 이 자체가 뭔가 불쌍해 보였다는 뜻이니까 한 단어로 붙여보이는 것이 뭐 그 사람 참 안 됐다 이런 형태거든요. 그 사람 성격 참 못됐다 이런 것처럼 부정부사의 기능이 없잖아. 그럼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그는 이번 출장은 현지 조사를 위에서 뒤에 입니다가 이렇게 나오잖아.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입니다 같은 경우는 서술격 조사 이다 구성이거든. 그래서 이걸 그렇죠 조사하기 때문에 띄우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 또 하고도 조심할 게 하고는 띄우지만 라고가 붙으면 붙여야 된다. 라고는 라다 이런 단어가 없어. 그러니까 조사야 그냥 직접 인용격 조사. 근데 하고는 하다의 활용형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하다의 단어의 활용이니까 단어로 보고 띄워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되는 건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보면,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공부를 좀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한 분들하고 또 처음 준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어떤 그 수업에서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정답률 이런 것들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것이 뭐 시기가 어느 정도 좀 공부하는 시기가 좀 되고 어느 정도 경력이 좀 있는 분들 경력하고 좀 그렇구나 어느 정도 공부한 기간이 좀 되는 분들은 이런 퍼센테이지가 좀 자기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알겠나? 그런 걸 감안하면서 있는데 이런 퍼센테이지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상당히 좀 날씨가 갑자기 이제 추워졌습니다. 어제 비도 오고 해가지고 오늘 날 기온이 좀 뚝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아주 두껍게 옷을 좀 입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지금 두껍게 옷을 입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네. 아마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추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 관리 참 잘하시고, 항상 잘하시고, 조금 춥다 싶으면 항상 몸이 최고니까, 몸 건강이 최고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